당시 유재갑 씨가 쇠붙이를 발견했다는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가지나 해줘. 3, 4시. 산 정상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오석 산신제 비석이 있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해를 올렸습니다. 유재갑 씨는 이 산 정상에 백제의 의자왕과 그 병사 5천 명을 모시고 매년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재갑 씨가 정성을 들이는 무덤 바로 옆에서 저주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딱딱 들어붙어 이게. 쉽게 말해서 지남철이라는 거 강철 쇠붙이라고 그래서 와서 보통으로 알았더니 이 동구리 파이프로 이렇게 조작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1단계 7개를 파고 다 나온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다음에 4개가 남았다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이틀에 2번에 이걸 다 팠습니다. 무덤가에 묻혀있던 쇠붙이들은 구리 파이프에 6가닥의 동철사를 휘감은 것으로 하나같이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른을 옷대라고 이게 매기인 거예요. 매기. 해코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쇠붙이가 저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탈었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탄할 통탄할. 지금도 저 황 선생 얘기하면서도 말이야, 이 배정 때 말이야, 저 명당짜리 현이 날까봐 명산에다 갖다 세번 묻었다는 거야. 이 글씨거든 이게 지금.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이런 물건을 묻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 신앙이 자유지만은 그것을 뭔 뜻하는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재갑 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주인 있는 무덤에 쇠붙이를 묻은 건 명백한 저주 행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즈음 유재갑 씨에게 나타난 일들이 묘자리와 연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그 사람 위협감이 안 와도 자기 어떤 영역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영역에 원하지 않는 물건이 묻혀 있으면은 그것이 누구나 위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삐쭉삐쭉 나온 무슨 가시 철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건 누가 봐도 흉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걸 가지고 비방이라고 한들 그 자체가 사람을 위해할 수도 있는 흉기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자기 비방이라 한들 주장이 납득이 될 리가 없죠. 유재갑 씨는 쇠붙이를 발견할 즈음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덤가에 있는 쇠붙이는 분명 자신을 저주하기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재갑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조상의 무덤에 쇠붙이를 묻었다면 그것은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재갑 씨가 무덤가에서 발견한 쇠붙이를 저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저주를 할 때는 특정한 물건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 속의 인물 장희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여인네들 사이에 저주 행위가 행해져서 문제가 된 일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전 인현왕후에 대한 장희빈의 저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장희빈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인현왕후를 저주했고 이러한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인현왕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저한테 막 죽으라는 둥 아주 막 심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막 너무너무 크게 고통받을 정도의 그런 악구를 막 계속 퍼붓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동네에 뜨고 나서 지금은 안 살고 있어요. 뜨고 나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정순애 씨는 아무에게나 심하게 욕을 하는 이웃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부딪혀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무속인에게서 욕 잘하는 이웃의 길을 꺾으려면 그 집 된장독에 나무를 꽂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 된장독에 나무를 꽂았는데 이후에 오히려 정순애 씨가 아팠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정신적인 고통만 받았는데 그 후에는 막 몸이 아파오고 그러니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후 정순애 씨는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무속인을 찾아가 봤더니 이웃집의 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해서 된장독에 있는 나무를 뽑자 이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걸 풀어주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하지 마라. 사필 규정이니까 참고 좀 기다려봐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은 반사돼가지고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가지고 저주를 하면은 오히려 그 힘이 밀려가지고 본인이 다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이나 물건들이 타인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저주를 믿고 있는 무속 세계에서조차도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일 저주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작은 미움의 말이나 분노도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미스터리 추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